자, 졸교 대표입니다. 8월 3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저는 카카오톡 채팅방 해설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시고요. 제 프로필은 25년, 내년에 이제 26년 차네요. 금방 시간이 가네요. 그죠? 예, 돌아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VF 회원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가격부터 뭐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있으니까 일시 정지시켜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한번. 그 다음에 가입 상담 전화번호도 일시 정지시켜서 한번 이렇게 적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구독이나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도 좋아요지만 구독은 꼭 눌러 주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탁탁 뜨거든요. 이번 썸네일은 운명의 9월이 다가왔다. 이렇게.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8월, 이제 9월 달에 8월 고용지표랑 경기지표가 발표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FOMC 회의에서 이제 첫 금리 인하가 결정되죠.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9월은 굉장히 약했던 달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9월 달에 하락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면서 좀 특이했던 건 나스닥이 1% 정도 상승했잖아요. S&P도 1% 상승했는데 야간 선물이 막판에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5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차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시간차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가 떨어지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정도 올라가서 원래 이러면 야간 선물 잘 안 떨어지거든요. 테슬라도 3%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독특했어요. 어제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 장 시작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스닥하고 S&P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원래 하기 좋은데 야간 선물이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래서 월요일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또 시초가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대로 그냥 반영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상품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정체더라고요. 유가가 이제 오펙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다시 증산하겠다 그래서 한 3% 떨어진 걸 제외하면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국채금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PC가 나왔는데요. 제가 8월 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물가 지표는 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예전에는 이제 물가 지표 봐야 되는데 이번에 베이지복하고 잭슨홀 연설을 하면서 이제 연준의 그런 관심이 이제 물가에서 경기나 고용 지표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이거 나오고 나서도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1%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얘기했던 2%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도 5달 만에 상승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 안 나왔을 때는 그런 우려가 들었는데 다른 지표들은 경착륙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9월 7일 날, 9월 6일 저녁, 그러니까 9월 7일 날 새벽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8월 고용 지표. 이제 그거 보면서 아마 페드가 25 할지 50 할지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9월 통계인데요.
9월에는 떠나라고 물음표 해놨는데,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1950년 이후 S&P 500이 9월 평균 수익 난 게 아니고요. 0.7% 손실이 났다. 특히나 넷째 주에 4% 이상 손실이 났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한 달간 전반기 횡보하고 월말까지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00년간 9월 평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4다. 변동성도 높다. 그래서 3분기 말 자사주 환매 중단 이후 낙폭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 달은 좀 안 좋은데 9월 초보다는 말이 좀 안 좋다. 그게 1950년대 이후의 통계고 100년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 지금 좀 안 좋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을 분할하겠다 라는 부분들 발표하면서 9% 급등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A 포함해서 사업 분할 논의 초기 단계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보고 갈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날 본장에서 마이너스 2% 떨어졌다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7% 떨어졌죠.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가가 너무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블랙웰 차세대 이제 AI 칩인데 이게 지연되면서 실적에 좀 갭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젠슨 왕 CEO가 호퍼 수요, 그러니까 기존의 호퍼 칩 이것도 너무 강하고 블랙웰이라는 기대감도 엄청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로 갔죠. 그러니까 시장과 CEO가 하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진이 좀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월가에서 이번 주 엔비디아 목표 가격 설정하는 거 보니까 다들 이렇게 높게 설정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엔비디아보다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8월 달에. 잭슨홀 연설은 크게 시장에 충격 없을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고, 그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단 이제 9월 달은 좀 상황이 좀 다를 거다. 9월 달은 조금 더 긴장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번 주에 나왔던 월가 얘기 중에 이게 제일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장중 시총 1조 달러 돌파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런 버핏 그 회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플도 500억 달러 팔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54억 달러 매도하고 있고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하고 얼타뷰티 이렇게 작은 주식 몇 개밖에 신규로 추가하는 게 없고 기존 걸 다 팔면서 현금을 좀 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총에서 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마음에 드는 투구에만 방망이 두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월가에서 전망하기는 지금 워런 버핏이 보기에는 너무 비싸다 지금. 그래서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건데 이게 예전에 2001년 포춘지 인터뷰에서 보면 이게 한 70에서 80%면 주식 사기 좋고 200% 가까이 근접하면 조금 과하다. 그래서 불장난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미국 증시를 보면 시가총액하고 GDP를 나누면 202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불장난이라고 얘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고 있고 매년 버핏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팔면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 이게 올라올 때 틀면 주가 이렇게 떨어졌고 또 달면 주가 떨어졌고 이번에도 지금 올라왔다. 그 논리로 워런 버핏 회장이
지금 현금 보유를 많이 확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의미 있죠? 그냥 넘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저는 사실 엔비디아나 잭슨홀은 제 예상대로 갔고요. 큰 시장에 무리가 없이 갔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제 쪽에서는 좀 관심 있는 뉴스고 분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필요 없고요. 자, 8월 30일, 그러니까 어제 현재로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은 26,000계약까지 쌓여 있습니다. 순매수 누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안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9월 12일인가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동시만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9월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2월물 롤오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되죠. 예,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 이제 시장을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6월 동시 만기 때 9월물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작업을 해갖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만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기 전에 1, 2, 3, 4, 5일 전에부터 시작해서 빡 5,000계약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만기 주 월요일날 17,000계약, 화요일날 38,000계약 쭉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이건 외국인들 선물을 좋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수 계속 유지해갔죠. 근데 그 당시에 371.9일에 24,677계약이 롤오버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400 돌파할 때 다 팔 것이다. 그래서 진짜 400 돌파하고 나서 저희가 다 팔았죠. 근데 요때 이제 저희가 시장에 대한 뷰도 알았고, 먼저 알았죠. 요때 350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종가 때는 371.9일 올라갔죠. 373인가 막 올라갔다가 결국 4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기 때 대비해서 400 우리가 이익 실현할 때까지 50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9월 시장도 9월 동시 만기 때도 우리는 만기 전 한 5일, 6일 전부터 외국인들의 12월물 롤오버 수치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매일 장 끝나면 저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롤오버 수치가 9월물이니까 결국 9월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올라온다 이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우리는 갈 수가 있죠. 그래서 9월 증시를 외국인 선물 롤오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VF 회원님도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 전주 목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매번 그랬지만 외국인 선물 롤오버의 그 수치는요, 무료 유튜브에서는 아마 한 3주 지나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만기 끝나고 3주 지나서 바로는 제가 공개를 안 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고, 파생하시는 분들, 뭐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고 그러신 분들은 저희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대표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뭐 무료에서는 안 보내주고 유료에서는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방에 돈을 주고 가입하신 분들은 하나라도 더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좀 얻으려고 가입하신 건데,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약간의 좀 차별이 안 두면 돈 내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9월 달에 제가 약간 이제 8월 잭슨홀이나 저기 뭐죠? 그 엔비디아 실적 때는 제가 크게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9월 달은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코스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때랑은 좀 다르다. 근데 이때는 8조 샀다가 확 팔아버리고 8조 샀다가 확 팔아버리고 이랬는데 2022년 3분기부터는 꾸준하게 현물을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올해는 더더욱 그랬고, 저희도 선물을 작년 하반기에 매수해서 올해 400 돌파할 때 팔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고요. 근데 뭐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
약간 제가 눈여겨본 이유는 8월 23일부터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1, 2, 3, 4, 5, 6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3천억, 1천억, 이렇게 요 사이에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현물을 많이 팔죠.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이 다 반도체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9월 달에는 통계치도 그렇지만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거의 뭐 수급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신용장구도 보면 이때 한 300포인트 빠질 때요. 그때 고객 탁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5주 6천원.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요때 들어오고 계속 빠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정체고요. 그 다음에 요때 충격이 한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 다음에 신용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오히려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니까 오히려 신용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제가 신용이 증가되는 것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공포감이 있어서 신용이 빠졌다가 계속 들어오죠. 신용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사항이 약간 이상해요. 8월 말부터. 그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조금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잭슨홀이나 뭐 엔비디아 8월 달까지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때 8월 5일 6일 막 급락하고 나서 제가 8월 10일 날 시장 올릴 때 8월 달 괜찮습니다. 뭐 왜냐하면 그 하락 클라이막스고 풋옵션도 역대 최고 10만 프로 수익 났고 삼성전자도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뭐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다 하락 클라이막스다라고 얘기를 해서 8월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괜찮았고 9월 달은 지금 8월 말부터 수급이 약간씩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달 저희도 두 종목을 이익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 종목을 더 이익션 하고 주식 비중 약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두 종목을 이익션 하고 주식 비중 좀 줄여놓고 9월달 시장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담을지 안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용장구도 이렇게 팍 빠졌다가 막판에 보면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월 2일에는 노동절 휴장이고요. 이제 3월부터 이제 경기 지표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4일 날은 졸트의 채용 공고 나오고 있고요. 베이지북 요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를 이제 얘기해 주는 형태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5월달 ADP 민간 고용, 그 다음에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6월달에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평균 임금 실업률 이런 거 이제 보고 이제 연준이 9월 20일 날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이거 발표하고 나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9월 20일 날 발표되는 FOMC의 금리 결정이 50으로 할지 25 할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형태예요. 그죠? 그때 이제 브로드컴이 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음 주는 주 초에는 뭐 노동절 연휴도 있고 뭐 크게 중요한 게 없는데 주 후반에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요거 재밌는 게 그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딱 나온 날부터 외국인들의 이제 그 12월 선물 노르보가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래요, 매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요게 만기잖아요. 목, 수, 월, 화, 그 다음에 그 전주 목, 금요일 날이 확 변하죠.
1000계약 하다가 갑자기 5000계약 확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하게도 12월 동시만기 롤오버의 수치가 확 변하는 시점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실업률하고 평균 임금이.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 이제 그거 반영돼서 해외 증시가 나오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대로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동시만기 때 9월물은 이렇게 갔는데 이번 9월물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매도로 막 이렇게 누적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고용지표 6월 6일 날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로 보는 거니까 딱 변곡이죠. 그러니까 6월 고용지표 딱 나오고 8월 고용지표가 6일 날 금요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만기니까 그 다음에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느냐가 다음 만기 때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에서 다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이제 주도주가 이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언제?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시장의 하락 변동 구간에 잘 견디는 섹터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9월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스타 종목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첫 달이라서. 그래서 전 10월부터는 이제 제 생각에 9월달 하락 변동성, 아까도 이렇게 100년 통계를 보면, 근데 1950년 통계를 보면 9월 초보다는 9월 말에 이제 더 손실률이 그러니까 시장의 손실률이 크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다 끝나고 10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 종목이라든지 이제 주도주가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되겠죠. 그러면 언제 매집을 해야 됩니까? 9월 달에 다 이제 매집을 해야 되죠. 매집을 하고 이제 종목 교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상승할 때는 못 따라잡죠. 조정 보일 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종목 교체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도 다 결정해서 매집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표님 올해 수익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 손실납니다. 저희는 지금 수익 실현한 것만 25%가 26% 수익 실현했거든요. 이거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전체 투자금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작년에는 35%인가 36%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이 1억이면 현재 2,600만원 수익을 냈다는 거고요. 작년에는 전체 투자금이 1억이면 3,500만원 수익으로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20% 30%씩은 꼭꼭 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저희가 수익 실현 26%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저는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뭐 대표님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막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올해 손실이 이제 많이 나신 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만 조언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저희 1월 달에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7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70대 분 중에 한 분이 계좌가 그때 오실 때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실 때 대표님 따봉이라고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무료 시황에서 보여줬던 분. 그분이 너무 안 좋아서 막 그렇게 제가 상반기에 막 주도주 만나요 그러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보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나중에 따봉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 가입하셨다가 손실이 너무 많이 나셔서 계좌가 막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쪽에 들어와서 급하지 않고 조금씩
이제 편안하게 이제 중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오시다가 보니까 계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손실 났던 게 거의 다 이제 복구가 되기 이제 막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손실이 많을수록 급하게, 그리고 한 방에 급등주 잡아서 한 방에 이제 손실을 만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진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만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잡고 가면 이 복리 수익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고도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생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주식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제발 여유롭게, 그 다음에 멘탈이 안 무너지게, 그렇게 좀 시장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유튜브에서 6월 달에 막 이렇게 너무 살벌한 시황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너무 극단적인 시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틀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이 종목 사면 뭐 인생이 변할 종목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썸네일 막 올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그렇게 인생이 변할 거면 자기가 사면 되는데 왜 그걸 하냐. 그래도 그런 걸 믿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고 이러고 조회수 올라가고 이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극적인 걸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롭게 멘탈. 저희가 저희 회원님 중에 이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이분도 1월 달에 계좌가 다 박살내서 저희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편안하게 중기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동안 손실 났던 거 다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봉 그러고 막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친구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좋아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좀 편하게 가야 된다. 단 이제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 달에 일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는 무리하면 오히려 더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요. 9월 달에는 정말로, 근데 좀 시장도 잘 봐야 되지만, 이제 9월 이후에 어떤 종목이 스타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까를 9월 달 내내 잘 이렇게 고민해서 잡아서 매집하고 종목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올해 하반기 또 농사는 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월 달에 저는 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10월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9월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요 금요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노릇을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현물도 조금 제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예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8조나 막 이렇게 7조나 이렇게 10조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작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분기 한 달에 또 한 5조씩 매도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은 정말 신경 써서 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30분 정도 했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단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급등주나 단타를 안 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연배가 많으세요. 40, 50, 60, 70, 80대가 많으시거든요. 20, 30대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3개월 정도 여유롭게 보고, 3개월, 6개월 정도 여유롭게 보고 가고 있고, 우량주 위주로 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이 있는데 막 매일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6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도록 해도 한 8종목이 답니다. 사고 팔고를 잘 안 하니까. 한 달 내도록 갖고 있어도 8종목이 최고고요. 많이 보여봐야만 9종목.
적게 보여야 하면 6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의 비중이 한 20%, 15%씩 막 넣죠. 그러니까 이제 단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매매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60대, 70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5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지 않는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도 잘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달은 다음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 좀 눈여겨보시고, 외국인들 현물이 이번 주처럼 좀 매도가 많이 나온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주에 외국인들 12월 선물 롤오버수치만 보시면 되고, 그거 세 개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